댓글에 내년이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2024년. 올해는 2023년 개묘년인데요. 내년에는 갑진년이 되는 거거든요. 갑진년. 그래 내년에 그 남편이 돼지띠인데 주변에서 내년에 돼지띠는 안 좋은 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돼지띠 안 좋은 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어떤 주변의 선생님들이 내년에 돼지띠가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느냐, 내년에 돼지띠가 왜 안 좋다고 했느냐,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면요, 그 말을 한 선생님은 이 원진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원진. 그러니까 띠와 각자 가지고 있는 띠와 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해마다 이렇게 돌아갈 때 2025년 을사년에는 개띠가 안 좋은 거고, 2026년 병호년에는 소띠가 안 좋고, 2027년 정미년에는 쥐띠가 안 좋고, 2028년 무신년에는 토끼가 안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원진살이 어떻게 되냐, 이거 사주팔자 명리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데에서는 반드시 원진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충살이. 그럼 내년에 갑진년에는 개띠가 또 충살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개묘년에는 닭띠가 충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을사년 2025년 후년에는 또 돼지가 충을 맞고 개가 원진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해마다 띠별로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데서는 원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만 있는 것이고, 형이라는 것도 있고 충살이라는 것도 있고, 살이 명리학에서 말이라는 살은 수십 가지가 돼요. 뭐 상문살, 조객살, 기타 공방살, 고란살, 뭐 백호살, 뭐 이렇게 따지면은 이걸 전부 다 이 해의 띠하고 그 개인의 띠하고 이것이 전부 다 부딪히고 말고 해서 좋다 나쁘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 세계에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년이면은 아직까지도 신자진이라고 하는 21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12년 후에는 다시 삼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인묘진이 되는 갑인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갑인, 개묘, 갑진으로 올라가는 이 3년 동안은 신자진에는 띠를 가지신 분들이 삼재였는데, 이 띠는 다시 2034년, 2035년, 2036년이 다시 삼재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마다 돌아가는데, 우리 무속인들은 이런 거를 100이다 정해가지고, 당신은 내년에 돼지띠니까 안 좋다, 당신은 내년에 개띠니까 또 충을 맞아서 안 좋다, 당신은 내년에 돼지띠가 해오년하고 띠하고 원진살이 있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댓글을 다루신 분은 제가 그럼 남편 걸 풀어줘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무속인이라는 얘기인데, 당신이 무속인인데 내가 내 식구들 걸 푼다. 어떻게 풀 건데? 내가 내 식구들을 어떻게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원진살의 의미도 지금 이분은 모르고 댓글을 다루신 것 같은데, 이 원진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풀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살풀이를 한다 그러는데, 이 살이라는 실체를 정말 느껴보신 분이 있는지, 살이라는 실체를 느껴보신 분이, 또 충을 푼다 그러면 충이라는 실체를 알고 풀으신 분이 있는지, 또 삼재를 푼다고 그러는데, 삼재를 푼다고 그래서 삼재 부적이나 태우고 오색이나 찍고 미나리나 던지고 조밥이나 던지고 북어나 닭이나 오색을 감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삼재라는 실체를 푸느냐,
여러분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무당들은 행위예술가거든요. 행위예술가. 그래서 내년에 이분 댓글처럼 갑진년이 돼서 돼지띠가 원진이고 개띠가 충살을 맞아도 그분이 개인적인 나이나 운에 따라서 운이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쪽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운이 평운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삼재나 원진이나 충살이나 형살이나 파살이나 기타 백호살이나 공방살이나 고란살이나 상문살 이런 사주팔자 명리학 이론에 나오는 그런 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무당이 아니고 사주팔자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무당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기억하고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손님에게 점을 본다면은 그 손님의 운명은 여러분이 헛다리를 짚는 격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무당은 내가 내 집안에 신당을 모셔놓고 내 조상, 내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사는 이유는 내 가족을 먼저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령님이 계시는데 내 신령님 앞에서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내 남편 뭘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풀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 남편, 엄마, 아버지, 자식을 풀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무속인들은 내 신령님, 내 신령님을 제대로 내가 알고 이해하고 진적을 하고 조상가리를 잡아서 내 신령님을 합의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손님의 개인의 운명을 가지고 살을 푼다, 삼재를 푼다, 원진을 푼다, 상춘을 푼다, 상문살을 푼다, 조객살을 푼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점에 의해서 나온 것이든 점이 아니라 이렇게 기초적인 사주팔자 명리학 이론에서 바탕에서 나온 것이든 그 사람의 운을 좋게 하고 살을 풀게 할 경우에도 운이라는 실체를 만나본 무당이 있으면은 저에게 와서 돌파매를 하세요. 여러분이 상문살이든 조객살이든 동법이든 어떤 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세요. 그래서 무당은 내 남편이 아들이 자식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무당이 내 신당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합의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반 손님들도 여러분 제갓집 손님들도 만약에 내년에 돼지띠가 들은 사람이나 개띠가 들은 사람이 여러분이 점을 봤을 때 그 사람 운세가 나쁘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에 조상을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살을 푼다고 부적이나 찍고 태우고 오구이나 던지고 미나리 조밥이나 던지고 북어나 오색을 묶어서 던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살풀이는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금정 큰 금정 어떠한 비용을 받고 굿이든 고사든 치성은 살풀이든 액풀이든 하고 나서는 여러분 반드시 욕을 먹고 원망을 듣고 그 사람에겐 단 하나도 효과가 없는 행위예술가의 연극이 되고 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을 다루신 분은 내 남편이 내년에 돼지띠가 돼서 갑진년하고 부딪히는 그 원인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사주팔자 명리학이라 하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사주팔자 명리하는 수준의 아주 정말로 저급한 수준의 풀이가 되니까 이런 말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손님 중에서 혹시 이런 경우에 닥쳐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단순하게 이런 이론만 적용해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점을 봐서 그 점하고 이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뭘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점으로 봐서는 아무리 돼지띠라고 해도 내년에 그 사람은 운세가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주 저급한 이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에 대해서 사는 길은 이런 단순한 기초명리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려 들지 마시고 나는 점을 보는 사람이다. 내가
점으로 나온 거 이외에는 나는 특별히 거기에 문제 삼거나 내가 매이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내가 한 푼 벌어먹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잔나비띠, 쥐띠, 용띠 요 세 띠를 가진 사람들이 삼재가 되고요. 2025년부터는 다시 해묘미라고 하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또 삼재가 들어와요. 그럼 2028년부터는 인호술이라고 해서 다시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들어오고 2031년부터 다시 2033년까지는 사유축 삼재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유축 삼재라는 것은 지금